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3개월의 체중 12kg 감량과 당화혈색소 6.5로 혈당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제 주변의 지인, 동료 등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아 꼭 소개하고 싶었고, 또한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도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체중 65kg과 당화혈색소 7.5 진단을 받고 약간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먹지 않고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바꾸어 혈당을 낮추기로 결심을 하고 계획을 짜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혈당 관리로 시작했는데 혈당뿐만 아니라 체중도 크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식이요법과 운동을 하였고, 결국 3개월의 체중 12kg 감량과 당화혈색소 6.5의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유지하여 당화혈색소는 5.8까지, 체중은 현재 51kg으로 2년이 지났지만 요요 현상 없이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중 감량과 혈당을 위한 노하우 시작하겠습니다. 체중 감량과 혈당의 가장 핵심은 식이요법과 운동입니다. 둘이 똑같아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를 꼽으라면 식이요법입니다. 식이요법하고 운동 안 해도 살 빠집니다. 하지만 식이요법 안 하고 운동만 하면 살 안 빠집니다. 그만큼 식이요법이 중요한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루 한 끼만 탄수화물을 먹는다. 이를 위해선 식단을 짜야 한다. 내가 아침, 점심, 저녁을 무엇을 먹을 건지 대략적인 내용은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때그때 대충 먹으면 제대로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식단의 내용은 1일 1식 탄수화물. 그러면 탄수화물을 언제 먹을 것인가? 그것은 각자의 생활 스타일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기준으로 했어요. 아침은 바쁘고 잠깐 걷기 때문에 사과 1개, 계란 1개. 점심은 사무실에서 약간의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근처 식당에서 나물과 샐러드 위주로 먹습니다. 그래도 혈당이 올라가요. 좀 많이 먹어요. 제대로 된 운동은 저녁에 하니 주로 저녁에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칼로리와 혈당이 낮은 간식을 먹는다. 위와 같은 식단을 짜서 먹으면 당연히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간식은 피할 수가 없는데요. 대신 간식을 먹되 칼로리 혈당이 낮은 간식을 찾아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맛없는 거라도 배가 부르면 음식의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제가 알아낸 간식은 과일류로는 토마토, 사과, 배, 블루베리, 체리가 좀 낫고요. 그 외에 견과류, 계란, 두유, 곤약, 두부, 버섯 등입니다. 저는 외출할 때마다 가방에 계란과 두유, 토마토를 항상 챙겨서 배가 고파서 빵집이나 마트에 가는 일을 최대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중간에 외식을 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갑니다. 아무리 식이요법을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외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타인의 유세가 아니라 내가 못 참아서 탄수화물을 먹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주로 주말에 먹었습니다. 친구들 만날 때 참아야 하는데 도저히 못 참고 먹었습니다. 대신 많이 먹는 날에는 저녁 늦게까지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혈당이든 식이요법이든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엑셀로 표를 만들어 몇 끼 먹는 거, 간식까지도 기록했어요.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절제한 노력은 크게 보이고 외식한 것은 작게 보이는 게 정상 심리입니다. 썼던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음엔 운동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혈압, 당뇨, 암, 콜레스테롤, 우울증 등 모든 질병에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는 영양제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바로 운동입니다. 그만큼 운동은 돈 없이 우리의 마음까지도 치료해주는 최고의 영양제인데요. 그럼 이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야 혈당, 체중 관리에 효과적인가?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언제 하느냐?
운동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당뇨인 그리고 체중 감량하실 분은 식후 30분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의 상황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식후 운동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찾아내는 것은 본인 몫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운동은 출근길을 이용했고요. 점심은 식사 후에 바로 했습니다. 식후 30분이 지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그냥 없으니까 합니다. 그리고 1시간이 지나면 사무실에서 주로 힘쓰고 힘든 일을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몰아서 합니다. 식후 2시간이 되면 혈당 체크해서 좋은 수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운동은 퇴근 시간에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바로 헬스장으로 갑니다. 거기 두 번째는 운동 시간입니다.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각자 생활에 맞게 식사량에 맞게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아침에 따로 시간 내기도 어려우니까 출근길을 이용해서 20분 정도, 점심은 식사했으므로 한 40분 정도, 저녁은 탄수화물을 먹기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도 합니다. 식사 후에는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체중도 혈당도 관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내 라이프 생활에 맞게 그리고 나의 취향에 맞게 운동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관절이 안 좋은데 뛰기는 곤란하고 수영을 좋아하면 수영을, 걷기를 좋아하면 걷기를 딱 정해진 것보다는 내 본인에 맞는 운동을 걸으셔야 합니다. 같은 경우는 아침은 그냥 가볍게 출근길을 이용했고 점심은 식후라서 20분 정도 걷고 그리고 1시간 이후에는 선장품도 옮기고 소포도 정리하고 때로는 화장실 가서 일 보고 거기서 에어로빅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에어로빅의 칼로리 소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이 에어로빅 효과를 지난 2년간 크게 봤어요. 10분짜리인데 음악도 즐겁고 동작도 쉬워서 주말에 과식하면 10번까지도 합니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녁 운동은 퇴근 시간에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바로 헬스장으로 갑니다. 거기서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내 생활의 우선순위는 건강이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실천하면 처음엔 조금 힘들더라도 어느 순간 좋은 생활 습관이 만들어지고 또 좋은 결과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